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교과서 132쪽 설명하는 글쓰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써보고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고쳐쓰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관심사를 소개하는 글을 쓸 거예요. 나의 관심사를 떠올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글을 공책에 써보세요. 나의 관심사는 꽃이다. 화단에 키우는 꽃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설명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예시를 쓰면 좋겠다. 나는 화단에 꽃을 키우고 있다. 예를 들면 장미, 금잔화, 국화, 펜지 등으로 화단을 가꾼다. 나의 관심사는 자전거다. 자전거는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어. 어떤 설명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그래, 분류를 쓰면 어떨까? 자전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자전거의 종류를 용도에 따라 나누면 크게 포장 도로용 자전거, 비포장 도로용 자전거, 생활용 자전거 등이 있다. 나의 관심사는 곤충이다. 곤충의 몸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어떤 설명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분석을 써서 설명해보자. 곤충의 몸은 여러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의 특성을 찾아. 설명 방법을 쓰니 설명이 더 쉬워졌어. 친구들도 관심사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설명 방법을 써서 설명해보면 어때? 자, 방금 본 영상 어떠셨습니까? 방금 본 영상에서는 각각 화단, 자전거, 곤충이라는 그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각각 예시, 분류, 분석이라는 설명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분류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분이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학습지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습지 1쪽 설명하는 글쓰기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하여 직접 글을 쓰는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며 고쳐 쓰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과정 5단계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모든 글을 쓰기 전에는 어떤 글을 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계획하기 단계죠.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느냐? 우선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목적. 또한 이 글을 보는 독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이가 어린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니면 좀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어린아이들인지에 따라 또 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예상 독자
파악하고 설명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설명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 바로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생각 그물 그리기나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으로 핵심어에서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주제와의 관련성을 따져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 내용을 수집하고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가지고 오는 것, 선정하는 단계지요. 그죠? 내용 선정하기. 자, 어떤 내용을 쓸지 먼저 내용을 모으고 선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쓸 것이 아니고 뭔가 체계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선정한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로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뭐를 작성한다.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서론, 본론, 결론,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 중간에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 끝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 약간 표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개요라고 했죠. 먼저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를 작성하면서 내용 전개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다시 고치고, 그런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내용 조직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내용 조직하기 하면 개요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쳐쓰기 단계가 사실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처음에도 내용을 선정하면서도 고쳤을 수 있고 내용을 조직하면서도 고쳤을 수 있고 모든 단계, 모든 과정에서 이 고쳐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까지 끝냈으니까 그 개요표에 맞게 실제로 쓰는 과정이죠. 바로 표현하기입니다. 자, 표현하기는 글을 쓰는 중간에 고치고 싶은 부분이 떠오르면 메모를 해서 고쳐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글을 직접 쓰는 과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일단 마지막, 글을 한번 쓰고 나서 그냥 끝 아닙니다. 그죠?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찾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독자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면 좀 더 쉬운 내용으로 바꾸어야 되겠죠. 그래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하는 것, 수정하는 단계, 바꾸는 단계, 이것을 우리가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자, 고쳐쓰기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점점점점 좁아지죠. 그죠? 점점 작아지게 그런 형태로 고쳐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알고 이를 실제 글에 적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아셔야겠지요. 그죠? 그 일반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 능동적인 태도,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고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고쳐쓰고 이건 잘못됐구나. 자기가 쓴 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계속 고쳐쓰는 과정, 그런 능동적인 태도로 글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번에는 고쳐쓰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는 총 4가지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 보시면 필요한 내용을 보충한다. 바로 추가의 원리입니다. 추가. 자, 추가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설명이 부족하거나 뭔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경우, 그리고 불충분한 경우 당연히 추가를 해야겠지요. 자, 또한 지나친 생략으로 너무 많이 생략해서 무슨 뜻일지 모를 때 그때는 그 생략된 부분을 조금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주제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필요한 부분을 반대로 삭제 원리입니다. 추가랑 반대죠, 그죠? 자, 삭제 원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내용이 불필요하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나 되풀이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반복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에서 벗어나는, 즉 말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신하지 않거나 너무 흔한 말, 상투적인 그런 표현들 너무 지루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세 번째,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교체한다. 이거는 교체의 원리는 아니고요. 대치의 원리입니다. 대등하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것. 자,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이나 이것들을 잘못 사용한 경우,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밥을 먹는다. 자, 어머니는 높여야 되는 대상인데 밥이나 먹는다라는 그런 단어는 높임의 표현이 아니죠. 이렇게 뭔가 맞지 않을 때 다른 말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이렇게 바꾸는 것.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높임 표현이 잘못됐을 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어제라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 밥을 먹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뒤에 나오는 건 미래 시제, 앞에 어제라는 단어는 과거 시제니까 시제가 또 맞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시제 등을 잘못 사용한 경우도 올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꾼다는 것 자체가 대체의 원리죠. 자, 또한 맞춤법, 기본적인 맞춤법. 어긋나는 단어인 경우에도 맞춤법에 맞는 걸로 대치 바꾸면 되겠죠. 자, 또한 지시어나 접속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는데 원인과 결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접속사를 사용하냐면 따라서, 그래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대신 갑자기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바른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대치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의 배열, 순서가 맞지 않아서 바꾸는 경우를 우리가 재구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구성한다는 뜻이죠. 그죠? 재구성의 원리에서는 글의 순서가 맞지 않을 때 일부러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소설 같은 경우 가능한 거고, 일반적인 설명문에서는 글의 순서가 바뀐 경우 바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흐름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재구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쳐쓰기의 과정은요.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살핀 후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점검한다.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 글이라는 큰 범위에서 점점점 작아지죠. 그죠? 그런 수준의 순서로 고쳐 쓰는 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 고쳐쓰기의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장 큰 글 수준의 고쳐쓰기를 보시면 글에 뭐가 잘 드러나야 될까? 당연히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가 잘 드러나야겠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잘 드러나게끔 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제목이나 소제목이 적절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은 체계적이고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이 모든 것들이 글 수준의 고쳐쓰기죠. 그리고 주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부족해서 보충해야 될 내용은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글 수준의 고쳐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 문단은 큰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어나 앞에서 했습니다. 접속어 등이 잘 사용했는가? 잘 사용했는가? 자, 그 다음에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가?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문단에서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단의 중심 내용이 있으면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죠? 뒷받침하는 내용.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될 수 있게끔 고쳐 써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는 우선 문장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쓸데없이 길거나 너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는 적절한가? 그다음에 참신하지 않거나 상투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문장의 호응이라고 하죠. 호응이라는 건 어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뒤에 뭐뭐 한다면 이게 따라 나오는 거죠. 짝지처럼. 짝꿍처럼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문장의 호응이라 하는데 호응이 맞지 않으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고쳐 써야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시제, 높임법, 사동, 피동. 사동은 시키는 거, 피동은 당하는 거. 이런 표현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문장 수준으로 고쳐 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점점 작아지죠. 단어 수준의 고쳐 쓰기입니다. 이거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가?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잘 하지 못하지만 띄어쓰기. 띄어쓰기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것도 단어 수준의 고쳐 쓰기입니다. 그리고 맞춤법. 규정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단어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거 모두 다 단어 수준의 고쳐쓰기입니다.